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년도 3월에 기고했던 대한전기협회 정기세계에 기고했던 분산전원 관련 내용 중에서 분산전원 연계 방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분산전원에 대한 연계 방식 많이들 사실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고 저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질문도 올라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초기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잘 이해 못하고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갸우뚱한다는 그 이유 자체가 실상은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장 계산이 있습니다. 전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고장 계산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고장 계산이라는 거 공부할 때 통상은 %제분의 100IN이라고 삼상단락만을 통상 얘기를 언급을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진보하면 이제 일선 지락을 봅니다. 완전 지락을 보거나 그래서 %Z0, %Z1, %Z2 분의 3 곱하기 100 IN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통상 외우기를 통상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IN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사시험 정도 수준에서는 전격전류로 배우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격전류가 아니라 기준전류입니다. 해당 용량, 해당 전압, 정해진, 해당이라는 뜻은 사실 지금 기준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 전류를 실상은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식이 왜 나왔는지를 좀 찾아보려면 우리가 결국에는 대칭좌표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대칭좌표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대칭좌표법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변압기의 대칭회로도입니다. 결선별 대칭회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고장계산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고장계산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실상은 제가 여기 전류만 써놨지만 전압도 계산하는 거, 고장전압을 계산하는 거, 고장전류 계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실상은 고장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은 이 전류에 대한 부분이 워낙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거나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제로는 이 전압을 구하는 것도 고장계산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 예시가 이제 뭐죠?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위상승 이런 게 되는 거죠. 건전상의 전위상승. 근데 이거를 일단 우리가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하는 거는 유효접지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려면 이런 대칭좌표법이나 변압기 대칭회로도를 모르고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연계 방식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요거 강의하기 앞서 잠깐 먼저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정의들의 공부방에서 제가 예전에 좀 찍었던 영상인데요. 전기기술사 공통이 있습니다. 전기기술사 공통이 있고 재생 목록에 보시면 요 밑에 부분에 대칭회로도를 이용한 고장 계산이 있고요. 1, 2를 좀 나눠놨습니다. 나눴고 여기 변압기 결선별 대칭회로도 있고 계통연계형 변압기 결선. 오늘 할 거랑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기본식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선행이 돼야 그러니까 꼭 제 걸 듣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게 충족이 돼야 사실은 여기에 지금 설명되는 부분들이 명확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선행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행되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계 방식을 좀 볼 때 결국에는 이제 한전에서 요즘에 이제 분산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이라는 게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전에는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조금 듬성듬성 좀 대략만 나왔던 게 이제는 분산전원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완전히 좀 어떤 기준화돼서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7조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역송병렬 형태 분산전원 연계 시 접지 방식은 해당 한전계통에 연결되어 타 설비의 전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한전계통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단 분산전원 설치와 비접지 방식 사용 연계 과정의 경우 한전계통 접지 협조를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내용만 한번 볼게요. 앞에 내용. 이거 내용을 잘 보시면요. 타 설비의 전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한전계통 지락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전압을 유발하면 안 된다는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PV라든가 PV 안정도라든가 또는 우리가 공부할 때 QV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P를 붙여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P를 붙이면 전압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과전압이 유발된다고. 또 너무 많은 Q, 무효전류 공급하면 전압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적당한 P 또는 적당한 Q를 붙여서 붙인 거에 따라 계통이 운전될 수 있는 어떤 허용 전압 범위 내 운전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 않도록 분산전원 용량을 적당히 선정을 해라. 이런 뜻을 일단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타설비 전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그건 당연히 유발하면 안 되니까요. 또 하나, 두 번째, 지락고장의 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가만 한번 내용을 좀 놓고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전계통의 내용을 좀 보면요. 한전계통의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제가 요거는 154 22900으로 좀 보겠습니다. 154 22900 보고요. 여기에 제2의 0.60 있습니다. 요거는 154 22900입니다. 22900이고 여기 델타고요. 물론 여기는 접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기 접지를 여기 있는 요 접지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한전의 운영 따라서 전체 154 계통이 유효 접지 조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오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그렇게 있고 여기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계통으로 좀 쓰게 됩니다. 쓰게 되고 여기는 제가 대략 하나만 그려놓겠습니다. 대략 분산전원이 이렇게 좀 붙는 걸로 보고요. 여기 이제 동글뱅이 지로 해놨는데요. 이거는 꼭 회전기가 아니라 그냥 분산전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한전계통 지락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을 그냥 해석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고 요거는 좀 선로입니다. 뭐 배전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한전이 제 154라고 해놨지만 실제 얘는 뭐예요? 전원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을 제가 이렇게 안 그리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리고요. 이쪽에 델타고 이쪽에 G로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2,900 계통을 한번 볼게요. 22,900 계통을 한번 가만히 놓고 보면 여기 좀 Y죠? 여기도 Y죠. 여기 직접 접지죠? 그리고 여기에 0.65이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실상 한전에 있는 0.65는요. 유효 접지 계통을 반하지 않고 유효 접지 계통을 벗어나지 않고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지락전류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 지락전류 크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너무 크지 않은 선에서 요거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즉 지락전류는 얼마 정도 되냐면 삼상 단락전류의 통상 한 0.7에서 0.8 뭐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 정도가 되도록 통상 유지를 합니다. 뭐 요거보다 좀 더 나오든 덜 나오든 그렇게 되도록 0.60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성간 단락 전류가 삼상 단락이 원래는 0.866이니 866배니 거의 어때요? 수치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삼상 단락과 성간 단락은 실제로는 좀 비슷한 크기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어쨌든 0.65mm라고는 있지만 거의 얘는 그냥 유효 접지 또는 직접 접지에 그냥 준하는 계통이기 때문에 실상 여기 있는 한전 계통이 볼게요. 분산 전원 계통 볼게요. 여기도 직접 접지돼 있죠. 직접 접지돼 있죠. 거의. 그러니까 두 개의 계통이 어때요? 거의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타설로가 있다든지 또는 같은 수용관에 뭐 또 다른 어떤 피더들이 있다든지 그럼 어때요? 여기에 사용되는 지락 계정기는 분산 전원에 영향 받을 때도 똑같은 형태로 어떤 직접 접지 형태로 똑같이 영향을 받고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지 않고 요거는 제가 조금 넘겨서 볼게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죠. 만약에 조금 전에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보면 Y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델타, 여기는 154이고 전원이고, 그죠? 전원이고 이렇게 있고, 여기는 분산 전원이고, 이렇게 있고, 델타 분산 전원. 근데 이렇게 있는 요게 이제 부하가 있는 상태인 거죠. 부하가 있는 상태, 일반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사용되는 지락 계정기는 어때요? 여기도 직접 접지 계통. 여기는 이것도 직접 접지 계통. 뭐 유효 접지라고는 하지만 직접 접지 준하는 계통. 여기도 직접 접지 직접 접지에 준하는 계통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요?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일 여기가 이렇게 안 되고요.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좀 지워서 여기를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 델타고 여기 Y로 놔볼게요.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계통은 뭐예요? 지금 이 계통은 이건 지금 비접지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반대로 그려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놔보면요. 우리가 수용가 계통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쓰는데 이 계통을 이 전원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바라보면 실상은 여기는 직접 접지지만 여긴 무슨 계통이 되는 거예요? 비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없다. 이렇게 쓰고 나면 이런 계통이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말고 얘가 아웃됐어요. 얘가 아웃돼서 완전히 그 트립돼서 분리됐어요.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되는데 그럼 이 계통에서는 얘는 비접지. 이게 한전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직접 접지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계정기는 뭘로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그 지락 보호 계통은 맞추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다시 좀 복귀를 해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 한전 지락 계통의 보호 엽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을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좌표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칭좌표법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변압기 결선에 대한 대칭회로도도 이해가 돼야만 이 부분을 이제 보호엽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뭐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계통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거죠. 지금 제가 같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같은 그림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게 기본이다. 그게 뭐다? 요 7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조에 이미 이런 내용으로 언급이 벌써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다 좀 볼게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분산전원 설치자가 비접지 방식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 한전계통 접지 협조로 만족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게 이제 뒤에서 좀 보이게 될 건데요. 그리고 요거
배정계통 연계기술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7조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 비접지 협조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Y 오픈 델타를 사용을 합니다. 오픈 델타를 사용을 해서 이게 59 G까지 또는 59 뭐 N, 그러니까 우리가 지락 과전압 계정기죠. 지락 과전압 계정기를 써서 보호를 한다. 다만 이때는 어떤 거예요? 이걸 써서 보호를 한다는 게 가이드라인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건 한전계통입니다. 한전계통이고요. 이쪽에서 델타 Y 그리고 발전기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여기는 뭐 큰 델타 여기 중산업접지는 일단 조금 나중으로 보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Y고 여기 델타입니다. Y의 델타. 이거를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거는 Y고 직접 접지고 델타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Y의 직접 접지고요. 이거는 뭐 리액터 있지만 그러면 154의 계통 이거에서 만약에 어디 선로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거 선로입니다. 그냥 선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차단기 오픈됩니다. 차단기 오픈이 돼서 이 부분은 어때요? 분리됩니다. 분리. 그럼 남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만 남죠. 그럼 이때는 무슨 계통이에요? 이거? 비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비접지에서 지락을 검출할 수 있는 뭘 쓰는 거예요? Y 오픈 델타 활용한 59G 지락 과전압 계정기를 여기에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대신 빠르게 동작이 아니라 얘는 시간 텀이 좀 있는 거죠. 이제 0.5초나 1초나 뭐 더 길면 2초까지도 시간 텀을 두고 난 후에 직접 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과전압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것 고려해서 시간 텀을 조금 더 둡니다. 두고 여기 완전히 한전이 오픈되고 그러니까 트립되고서 분리된 이후에 비접지 계통에서의 과전압을 검출하도록 지금 얘를 좀 활용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장이 뭐 한 두 문장, 좀 길게 두 문장 정도 있고, 근데 두 문장도 사실 이거 나눠서 보면 이 자체가 두 개고요. 여기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전체 한 세 문장 정도 되고 이 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실상은 이런 내용들이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왜 여기가 근데 이렇게 돼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해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좌표법, 변압기, 별선별 대칭회로도 등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보셔야 조금 더 명확한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요거랑 같은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이건 좀 지워볼게요. 이거는 KC에 나와 있습니다. KC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연계형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분산형 설비를 특구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연계형 변압기 중성점 접지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설비 성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전력계통 지락 고정 보호 협조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내용이 어때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실상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KC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제 느낌에는. 원래 KC라는 거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 법으로 제정된 게 22년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실상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산 전원 때문에 이게 명확히 이렇게 딱 떨어진 문장은 없었지만 이미 한전에서 개통보호 업무 편람에 분산 전원이 들어갈 때 분산 전원의 고압측은 이미 중성점 직접 접지를 채용하라는 항목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던 사항이에요. 실상.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전체 이 개통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제가 강조하지만 대칭좌표법 또는 이제 좌표법 그리고 변압기 결선별, 대칭회로도 등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내용을 하나를 좀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을 좀 넘겨보시면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앞서 말씀드린 그 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들에 해당되게끔 우리가 해당 계통의 접지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형태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왔어요. 물론 여기 안 적어 놓은 게 한 가지 정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빼놨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쓰이는 게 이런 접지 변압기.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분산 전원이 붙어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회전기 기준으로 그려는 놨지만 회전기랑 상관없이 그냥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지 변압기가 있음으로써 여기는 지금 델타 계통인데, 델타 계통을 뭘로 바꾼 거예요? 접지 계통으로 바꾼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한전솔로 어디에선가 사고가 나서 한전은 오픈이 되고요, 트립이 되고, 그럼 여기만 남죠. 요 계통만 남는데, 요 계통만 남는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지락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주의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락을 정상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럼 이 지락 전류가 클지 말지는 엔지니어의 선택입니다. 이 접지 변압기에 대한 용량, 그리고 뭐 퍼센트 임피던스 등등을 가지고 여기에 흘러갈 수 있는 지락 전류의 크기를 얼마나 내가 할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세팅을 얼마나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크게는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요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결정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승합 변압기 타입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승합 변압기 타입으로 쓰는 요 형태는 실제로 발전소에서 쓰이는 형태입니다. 대형 발전소, 뭐 중대형 발전소 전부 다 합니다. 이거. 발전소에 쓰는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직접 접지돼 있죠. 그러니까 직접 접지돼 있으니 선로에 어디선가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를 타고, 물론 여기는 분리,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순환할 수 있는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델타가 있다, 이게 뭐 여기서 접지 변압기 없다, 델타가 어디로 가요? 델타 결선 쪽으로 와서 결국에는 지락 전류라는 건 영상분이고, 지락 전류는 영상분, 그러니까 I0, A상의 I0, B상의 I0, C상의 I0고 전부 다 더해서 3I0가 되는데, 이게 이제 델타가 있으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델타 내를 순환을 하는 어떤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합성 전류가 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빵이 돼버리는 것 때문에 실상 지락 전류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전류가 검출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Y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YY 델타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전제되어야 되냐면, 실제 분산 전원이 설치되는 그 공간에 수변전실에 변압기를 추가로 놓을 수 없는, 이렇게 접지 변압기를 추가로 놓을 수 없는 공간에, 기존 공간에다가 기존 변압기 용량을, 여기 손해부하가 있죠. 손해부하 용량만큼의 변압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대신 변압기 사이즈만 조금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정확히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공간에 대한 내용을 보고 YY 델타로 바꿔서, 그러니까 추가 공간이 없을 때 거기만의 공간에서 그냥 그대로 채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좀 채용을 합니다. 하고 요거를 완전히 새로 설치를 해서 변압기에다가 1차 측 어떻게 되어 있어요? Y 결선되어 있고 2차 측도 Y 결선되어 있고 이런 형태를 좀 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1차와 2차가 전부 다 Y 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차 간에 지락 관련된 보호협조를 봐야 된다는 좀 1, 2차 간 다시 좀 써보죠. 1, 2차 간에 1차, 2차 간에 지락 보호협조를 봐야 된다는, 지락 보호협조를 구성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락 전류가 좀 커집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이게 지금 기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결국에는 이렇게 통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지락 전류가요, 실제로는 요금에 대해서만 흘러가는데 반해서 이런 경우라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실상 지락 전류가 조금 더 증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쓰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거 Y에 요거는 이제 지그재그 변압기라고 합니다. 지그재그 변압기는 일종의 이것도 영상분 전류가 합성하면 빵이 되는 거를 그냥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거는 델타 결성과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델타와 여기 그 승합 변압기에서의 요 델타와 여기에서의 지그재그에서의 요거는 거의 비슷한 의미,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의 동일한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측은 당연히 Y열선하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요, 제가 예전에 실제 실무를 하면서 다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다 해봤던 내용들이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썼던 건 아마 제 기억에는 이 접지 TR 같아요. 접지 TR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OK 사인 다 받아서 이렇게 좀 많이 했고요. 이렇게 승합 TR로 쓰는 경우는 이제 발전기 용량이 좀 커지고,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공간은 좀 있고, 완전히 좀 하나 분리해서 발전기만으로 좀 구성해 보겠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그 대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좀 대형 병원에서 이렇게 좀 하거나, 또는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지그재그 변압기는 이것도 제가 한번 기억나기로는 청량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적용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좀 있고요. 사실 이 형태는 저는 적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배전계통, 송전계통은 전부 다 직접 접지 또는 뭐 유효 접지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접지를 할 걸로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다만 이제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에서 델타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도 이미 그러니까 허용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59N, 59G 지락과전압 계정기 쓸 때는 아까 내용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전 쪽은 이제 분리. 왜냐하면 지락전류가 이미 크잖아요. 지락전류 크기 때문에 분리. 나머지 여기는 과전압, 여기가 지금 비접지기 때문에 과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이제 과전압 계정기를 설치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지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예전에 비접지 계통을 배우면서 비접지 계통의 지락 검출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Y 오픈 델타 PT를 쓴다라고 배워서 여기에다 뭐 이게 접지가 되는 걸 접지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그건 이제 SGR을 쓰기 위한 용도로의 어떤 의미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Y 오픈 델타 해놓고 Y에 오픈 델타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 뭐 붙이냐면 59N을 붙입니다. 실상 그래서 이게 PT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는 요 얘기는 보통 PT, 그러니까 용량이 얼마 안 되는 뭐 몇백 VA 정도에 불과한 PT의 의미인 반면에 나머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변압기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변압기. 그러니까 여기는 용량이 좀 큰 것들,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PT, 이건 PT입니다. PT.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59G, 그러니까 지락 과전압 계정기로 검출하고자 하는 PT의 의미,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다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승합 변압기 YY 델타나 Y 지그재그는 다 발전기 용량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 반면에 여기 있는 접지 TR은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락 전류만 딱 검출할 정도만 되기 때문에 지락과 전류 계정기 써서 딱 검출하면 될 수 있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KC 500번에도 나와 있다. 그거를 구현한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뒤에 거는요, 그냥 참고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가져왔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실제로 한전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할 때, 물론 프로그램으로도 나중에 검증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조금만 줄여볼게요. 검증을 하긴 했지만, 제가 95% 정도 있고요. 검증을 하긴 했지만, 프로그램 검증하고 수계사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더 그 프로그램이 디테일한 부분, 소수점 몇 초짜리까지 내려가는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완전히 똑같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 다 들어오도록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때 그 했을 때 한전에서도 각 상별 전류도 어느 정도 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수계산으로 좀 해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예전에 했던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전의 선로 어디 몇쯤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 지점에 대한 부분을 한전 거 들어오는 지락전류, 요 지락전류 하나 A상이니까요. B상, 그 수용가 측, 분산전원 측에서 올라오는 고장전류 두 개를 더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할 때, 요거는 하나가 제가 요거를 요렇게 좀 해놨네요. 여기를 여기가 아니라 요걸로 좀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제가 아마 오타가 좀 있는가요? 잠시만요. 저도 이게 예전에 했던 게 아마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오타가 있고 여기가 아마 조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오타가 있는데요. 879, 요거 6687이니까, 그렇죠. 이거 조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잘못 봤네요. 잘못 봤습니다.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걸 A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요.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지금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저도 이거 되게 오래간만에 지금 보는 건데,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요, 여기 있는 요거하고 두 개를 또 더하면 얼마 나온다? 이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실상은 제가 그 기존에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그 전원 측, 여기는 이제 분산 전원 측 지락전류에 대한 부분을 더해서 합성하면 메인 지락전류, 그러니까 합성된 지락전류가 나온다. 근데 이 지락전류를 더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Z0, %Z1, %Z2 300 곱하기 300이죠. 그냥 다시 좀 써보죠. 300 곱하기 IN 놔서 얘를 우리는 스칼라형만 사실 대입을 해서 쓰는데, 스칼라형만. 근데 제가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 스칼라만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지락전류 있죠? 요것도 있죠. 스칼라만 쓴 게 아니라 모두 썼어요? 요것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각도도 다 해서 여기 있는 이 해야만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도 제가 여기 소수점을 보시면 조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번에 걸친 약간의 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이런 각도도 그렇고 여기 값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한 소수점 6개짜리 정도까지는 가야, 소수점 6개짜리 정도까지는 가야 이게 실상 프로그램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 좀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소수점 2개짜리 정도에서까지만 잘라도요, 값이 많이 틀어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어차피 여기다 요거는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소수 2개짜리로 잘라서도 한번 해보시고 6개짜리까지도 한번 늘려서도 해보시고,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뿐이 아니고 제가 또 모두 해놨나요? 각 상별 전류를 다 따로 뽑았습니다. 상별 전류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뽑혀야 됩니다. 이거는 뭘로? 대칭좌표법으로. 제가 여기 지금 대칭좌표법으로 해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각각 합성해서 풀어놓은 결과만 갖고 있지만,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각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한 전류들 구해놓고, 요 가지고 IA, IB, IC, 요거 전원 측, 수용가 측에서 올라오는, 분산전원 측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각각 다 구한 사항입니다. 각각 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까지 구해야 우리는 이제 분산전원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전류의 방향이라든가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다. 그럼 여기를 내가 델타를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고 좀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뭐다? 대칭자표법을 좀 이해해야 된다. 변압기 대칭회로도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행 조건입니다. 회로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분산전원에 대한 연계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뒤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